21년 1888년 관리가 찾아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기재의 초요를 얻었다. 기재는 음양이 각각 자리를 잡고 일이 이미 정돈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기재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초유를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오랜 것을 지키는 때라는 것이니 귀하가 남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여 움직여 일을 행한다면 도중에 기력이 빠지고 결국 일을 이룰 수 없고 겨우 되돌아올 뿐이니 이것을 그죠? 앞에서도 보죠. 예기론이라고 그랬죠. 예기론. 유김이 수레가 끌려가니 그 꼬리를 적신다 안 보고 허물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물을 걷는 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감괴가 2개가 들어있죠. 이걸 혹괴라고 그러죠? 이 괴 안에 있는 또 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도 감괴죠. 그죠? 물이잖아요. 이 위에도 지금 물이 있어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놈은 지금 뒤로 이끌려야 길하다고 하는 게 이 험난함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길하다는 거예요. 네. 이 나름대로 여기 2개의 대감의 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건너는 상이 있는 거죠. 이효는 마차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지만 물살이 세차서 건널 수 없고 도중에 되돌아오려고 하니 말에 꼬리를 젖어 간신히 도망쳐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귀하는 평소 하던 업무를 지킨다면 아무 일이 없지만 정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남의 일에 관계하여 혼동에 빠진다면 퇴산할 때라는 점이다. 다음 보시면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내 산장에 찾아와 이야기하던 중 한 관리의 말이 나왔다. 친구는 이 사람은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해 이를 대단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훈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점쳐보고자 했다. 이에 입서해서 기재의 이유를 얻었다. 기재께는 음양이 제각기 자리를 잡고 희망이 성취된 때이기 때문에 기재라고 하는 것인데 해보면 앉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쉽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지만 효사에 그죠? 부상기불 부인이 그 수리를 얻었다. 물축 7일 그랬죠? 물축 7일 득 쫓지 말라 7일 만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관리는 유신 때 특별한 공훈이 있었던 인물이므로 훈장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은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심히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궁의 연회에서 또 어떤 때는 농명관의 모두에서 친구들이나 동년배가 모두 찬란한 훈장을 빛내며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도 없으니 그 자리가 기쁠리 없고 이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여자에 비유하면 미인이 옥속으로 가득 수놓은 장식을 어머니에게 사달라 졸라도 사주지 않으니 실망하여 창밖만 내다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다. 이 예인은 그 관리의 용모가 수려하고 훌륭한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어 딱 들어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심정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구의 임금이 공신을 우대하는 때이므로 가까운 시일 안에 훈장을 내린다는 은명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물축 7일득 쫓지 말라 7일 만에 얻으리라. 그 친구는 이 점이 맞았다고 하며 역의 오묘함에 크게 감탄하며 말하기를 성인은 어떤 지혜에 의해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일까? 정말로 그 관리를 위해서 이 글을 써놓은 것 같다라고 몇 번씩이나 감탄하였다. 어떤 상인이 찾아와 사업의 성부를 점치고자 하였다.
입소에서 기재의 사묘를 얻었다. 기재는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재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사묘를 얻었다는 것은 귀하의 사업이 이미 성공하여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근심을 토하고 있는 때로 본다. 그러므로 그 사업은 고생하는 것에 따라서 이룰 수는 있지만 득실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고종, 벌, 귀방, 3년극치, 소인무룡 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종은 은나라 때 중흥회 명군으로 패정을 고치고 기강을 바로 세운 호걸이었지만 무익한 전쟁으로 귀방을 정벌했기 때문에 국력을 쇠퇴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득실이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니 지혜로운 군주도 이러하니 평범한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귀하의 사업도 버린 다음에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부터 알아보아야 할 때다.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 모씨가 찾아와 말하길, 나는 토목국장으로 수년간 치수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길 3번 여전히 좋은 방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컨대 유신 이전에 봉건시대에는 각 번이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치수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임업행정을 엄격하게 하여 산림의 난보를 막고 잡초의 채취조차 허가하지 않았던 곳도 있어서 지표가 굳어서 큰 비나 장마 때에도 하천에 물이 범람하여 지방을 물어들일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유신 이후 번현 개혁 때부터 나라 일이 어지러워짐에 따라 임업행정에 소홀해지고 인구도 늘어나 산간 계곡 땅까지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 때문에 채소나 차의 산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났지만 산간 유곡을 개간한 결과 난벌의 피해가 나타나서 하천의 상류에서는 큰 이익이 있지만 하류에서는 빗물이 산에 진흙물을 유출시켜 차츰 하저를 메우고 홍수가 일어나 제방을 무너뜨려 오래된 전답을 유실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이것은 즉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산간지에서는 이미 신탄이 부족하여 수목의 뿌리를 캐내어 이것으로 충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빗물이 이 구멍으로 들어가니 산의 균열은 더욱 빨라지는 추세가 되었다. 나의 치수책은 이미 없어졌으니 선생의 점수에 의하여 대처할 방도를 알고 싶다 라고 하여 입소에서 기재의 사유를 얻었다. 기재께는 하괴인 화는 태양의 열이 지구에 내리쬐이고 있는 상이고, 상괴인 수는 태양의 열 때문에 물기가 증발하여 위에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음양의 전기가 교차하여 구름이나 피가 생기고 만물이 발육하는 상으로 본다. 이것은 조화의 공이 이미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 괴를 기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생각한다면 강우가 많은 지방은 초목이 무성하므로 상국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일본이죠. 일본은 강우량이 세계제 2이므로 하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목이 무성하고 논에 좋은 도작에 의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사회를 얻었다는 것은 기재의 절반이 지나 처음은 길하고 나중은 어지러울 때이니 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천이 파손되고 나라의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때이다. 때문에 대상에 상전에, 그죠? 성인 사환이 예방지 그랬죠? 성인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살펴서 환란을 생각하고 미리 그것을 막는다 하여 경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4요는 혹괴인 물을 타고 다시 외계인 물을 받아
썩은 배를 타고 침수를 우려하여 새는 곳을 막는다는 의미의 글이 실려 있어 미리 전복의 위험을 주의하도록 하니 수유 의여 해진 옷을 꼬맨다. 종일게 종일토록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하천에 비유하면 제방인 4꾀의 물이 있어 홍수의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낡은 포를 가지고 배의 침몰을 막도록 기존의 제방을 고쳐 쌓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다고 하겠다. 그 밑에 한 2줄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4요의 시운의 대책을 다 강구한다면 5효로 넘어가니 그때부터 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상꾀인 감을 북으로 하고 하꾀인 이를 남으로 하면 일본의 인구가 서남쪽에 조밀하고 북동쪽에 적기 때문에 서남 백성을 동북의 들로 이주시켜 목축이나 농업, 수산, 광산 등의 일에 종사시킨다면 앞으로 1000만 명의 백성을 이주시킬 수 있고 50년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참 이게 대단하죠. 쭉 내려가서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보면 맨 끝에 이제 두 줄만 보시면 되죠. 지금은 기재 제5요에 의해 국가의 앞날을 계획할 때니 우국지사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국가의 전반적인 것을 이 양반이 점을 쳐가지고 풀어낸다고 하는 건 정말 입신의 경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지인인 판전춘웅 씨가 명의에 의해 오스트리아 박람회에 출장을 간 사이 어느 날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학생 3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의 모친이 전일에 전보로 귀국 시기를 알려왔으나 지금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나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도 소식이 없으니 크게 걱정이 된다. 이를 점쳐보고 싶다 해서 입수해서 기재 사유를 얻었다. 이 꾀는 감이 위에 이 꾀가 아래에 있다. 감은 북이고 이는 남이므로 제4효는 이미 4꾀를 지나 감으로 돌아가고 있다. 때문에 배는 이미 적도를 지나 북쪽에 있는 상이다. 효사에 수유의여 종일계라 했으니 배 바닥을 파손시켜 그 때문에 옷을 적실 염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로 재난이지만 음이 변하여 양이 되므로 그렇죠. 이 사유가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이고 또 한 효가 나가면 제5효의 양이 변하여 음이 되는데 이것은 물이 변하여 땅이 되는 것이니 자신을 지켜 상륙할 상임으로 그 재난을 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웃으며 고도시 문명사업의 주창자 중 한 사람을 듣고 있었는데 낡은 역을 지금도 믿고 있다니 너무나 비문명적 아닙니까 했다. 나는 조용히 불려라. 원리는 하나이니 아시아와 유럽의 구별이 있을 리 없다. 송나라의 주인은 범, 인심지령, 무불유지, 사람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불유지, 아는 것이 알지 않음이 없고 천하지사, 천하의 일은 무불유리, 이치가 없는 것이 없다. 유어, 리유, 미공, 다만 그 이치가 이치에 있어서 막히지 않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고 기지 유부진 그런 까닭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막힘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역은 많은 성인이 밝히는 원리지만
유럽 사람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전신기에 대해 아시아 사람이 그 기술을 모를 때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그 원리가 참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럽 사람에게 있어서 역은 이것과 같은 것으로 일종의 전신기이고 천지의 귀신으로부터 자신의 두뇌에 걸쳐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의 귀신이 알려주는 것은 모두 역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해도 춘웅씨가 돌아오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수위로 춘웅씨가 돌아왔는데 배가 적도 북쪽에 왔을 좀 암초에 부딪혀 손상되는 바람에 귀향이 늦어졌다고 하더라. 여러분도 주역점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서죽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서죽인데요. 50개의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6년 이상 된 청죽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우위 아래를 갖추어서 우위는 가늘게 하고 점점 내려가면서 굵어지는 원추형처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마디가 없는 긴 대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담양 쪽에 가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죠. 거의 한 20년 전에 중국 광동성에 있는 뽀로라고 하는 데 가서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중국인들을 시켜서 깎아온 겁니다. 지금 같으면 깎지도 못하죠. 이 서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죽을 놓는 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를 표시하는 산목이 있죠. 서죽, 서대, 산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신 다음에 점괘를 해설할 수 있는 제가 쓴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그래서 이 책만 있으시면 점을 치실 수 있고요. 또 이 안에 점을 치는 순서, 내용 등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주역점을 치려면 고도역단 주역점 이 책이 있어야 더 참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주역점 세트는 50만 원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걸 100만 원 받아도 국내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는 인건비가 올라서 이런 걸 만들질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점 세트 50만 원, 하나은행 02-2264-0258-1004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죠. 한국역학협회로 50만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월간 역학 한 권 12,000원입니다. 동봉해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